박영자 할머니께서는 올해 73살이셨습니다. 서울 동네 끝자락 낡은 연립주택에서 홀로 사시고 계셨죠. 어느 가을날 찬장을 정리하시던 중에 오래된 앨범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펼쳐진 페이지에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죠. 이게 누구의 사진일까요? 영자 할머니께서는 돋보기를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얼굴이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1960년대 스타일의 한복을 입고 있었고 낯선 남성과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미소가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희미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찾아줘. 영순이가. 영순이라니요? 영자 할머니께서는 급히 딸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으셨습니다. 미영아, 엄마한테 언니나 누나가 있었니?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는 외동딸이시잖아요. 아들 대수 씨에게도 물어보셨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영순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께서는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드셨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날 찾아줘. 제발, 날 찾아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과연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영순이는 정말로 존재했던 사람일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 할머니께서는 단단히 결심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어.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자신의 평온한 노년을 완전히 뒤바꿔 올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묻혀있던 아픈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1960년대의 그 시절, 한국전쟁 후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자 할머니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진 속 낯선 남성은 누구이며 왜 영순이는 끝까지 찾아달라고 했던 걸까요? 이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할 때까진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웃집 박서방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영자 할머니께서는 검은 옷을 차려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하셨습니다. 1980년대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아왔던 이웃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셨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걸어가시던 중 누군가가 영자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여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영자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여인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더니 영자 할머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언니 아직 살아계세요. 영자 할머니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순이요. 박영순, 당신 쌍둥이 언니 말이에요. 영자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영순이를 알고 있을까요? 어디서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하지만 여인은 이미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께서는 급히 뒤쫓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환상이었던 것처럼요. 영자 할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생각하셨습니다. 60년 전 20살 때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1963년 가을이었습니다. 쌍둥이 언니 영순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었죠.
그때는 전쟁 후 혼란의 시대였고 실종자가 많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몇 달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 할머니께서도 언니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영순이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정말일까요? 60년이나 지났는데 언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만약 언니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6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혹시 언니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열부터 영자 할머니께서는 시립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1960년대 신문들을 하나씩 뒤져보셨죠. 실종자 수색, 젊은 여성 행방 불명 같은 기사를 찾아가며 영순이의 흔적을 찾으셨습니다. 낡은 마이크로필름을 돌리며 눈이 아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놀라운 기사를 발견하셨습니다. 1985년 지방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였습니다. 화원에서 일하는 여성 기억력 상실 요양원 입원.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여성은 꽃을 무척 좋아하며 매일 정원을 가꾸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한다. 영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순이도 어렸을 때부터 꽃을 좋아했거든요. 둘이 함께 어머니의 화분을 돌보며 컸었죠. 코스모스와 봉숭아꽃을 심고 가꾸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요양원 이름도 나와 있었습니다. 평강요양원,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영자 할머니께서는 바로 안동행 시외버스를 타셨습니다. 버스 안에서 3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영순일까? 아니면 만약 언니가 맞다면 20년 동안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쪽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지만 정원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가을 꽃들이 만발해 있었죠. 코스모스, 국화, 맨드라미. 영순이가 좋아하던 꽃들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께서는 정원 곳곳을 돌아보시며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정원 한켠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작은 나무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순이의 정원, 1985년. 영자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언니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까요? 내일 아침에 원장님을 만나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께서는 느끼고 계셨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이 요양원에 숨겨져 있다는 걸요. 이른 아침, 영자 할머니께서는 요양원 주변을 산책하셨습니다. 원장님과의 면담은 오전 10시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양원 뒤편 작은 숲길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누런 털에 눈이 동그란 진돗개와 비슷한 강아지였습니다. 영자 할머니께서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 강아지가 묘하게 낯이 익혔거든요.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강아지는 영자 할머니 주위를 빙빙 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던 사이처럼요. 너는 누구니? 주인이 어딨니? 영자 할머니께서 쪼그리고 앉아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때 목에 있던 낡은 가죽 목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1980년대 스타일의 목줄이었는데 거기에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YJ? 1985? 영자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YJ. 영자일까요? 아니면
영순일까요? 그런데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를 뒤돌아보며 따라오라는 듯 말이에요. 할머니께서는 강아지를 따라가셨습니다. 숲길을 지나 작은 개울을 건너니 작은 오두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듯한 시골집이었죠. 오두막 앞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는 작은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놓인 낡은 액자를 보고 영자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성의 사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이 강아지가 함께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강아지는 무덤 앞에 앉아 슬픈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주인을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영자 할머니께서는 무덤의 비석을 읽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영원히 평안하소서. 1985년 10월 15일.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께서는 직감적으로 느끼셨습니다. 이곳에 영순이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정말로 언니가 죽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무덤일까요? 그때 뒤편 숲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거기 누구 계신가요? 영자 할머니께서 돌아보셨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낙엽만 흩날리고 있을 뿐이었죠. 강아지는 여전히 무덤 앞에서 끙끙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께서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 원장님을 만나셨습니다. 김 원장은 50대 남성으로 이 요양원을 20년째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박영순이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김 원장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이름의 환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신문기사에 분명히 그 기사 말씀이시군요. 기자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분은 입원한 적이 없어요. 김 원장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감추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영자 할머니께서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요양원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지나가시다가 발밑에서 뭔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내려다보니 낡은 봉투 하나가 화단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피시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편지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우표를 보니 1983년 것이었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비에 젖어 지워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보내는 사람 이름은 선명했습니다. 박영순. 영자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언니에게. 나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어요. 돈을 빌려줬던 조직 사람들이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나를 해칠까봐 무서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멀리 가기로 결심했어요. 언니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북쪽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나를 찾지 마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언젠간, 꼭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1985년 10월 15일 영순이가. 편지를 다 읽으신 영자 할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조직? 북쪽? 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80년대 초 그 혼란스러운 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잠깐, 이 편지는 누가 여기에 묻어둔 걸까요? 그리고 왜 40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걸까요? 영자 할머니께서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일어서셨습니다. 이제 더욱 확신이 서셨습니다. 언니가 정말 어딘가에서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요. 하지만 동시에 더 위험해진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오시는 길에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신 영자 할머니께서는 며칠 동안 편지를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북쪽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북한을 뜻하는 걸까요? 1980년대에는 분단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는데 일반인이 북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던 어느 날 아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영자 씨 댁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찾고 계시는 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남성은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자 할머니께서는 잠시 망설이셨지만 남성을 들여보내드렸습니다. 남성은 차 한 잔을 정중히 거절하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는 40년 전 국정원 산하 특수부대에서 일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1983년 가을, 한 젊은 여성을 북쪽으로 피신시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영순이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외모와 그리고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남성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0년대 스타일의 사진이었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작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여성이 영순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을 왜 북으로 보내셨나요? 조직의 명령이었습니다. 남쪽의 정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정보원이요? 그 여자가 불법 사금융업자들에 쫓기고 있었는데 만약 그들에게 잡히면 우리 조직의 비밀 자금줄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영자 할머니께서는 머리가 어지러우셨습니다. 언니가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모릅니다. 북쪽에 안전히 인도한 후에는 일체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었거든요. 남성은 일어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어르신의 언니라면 마지막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얀 국화가 핀 무덤. 거기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남성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영자 할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하셨습니다. 하얀 국화가 핀 무덤이라니요. 그곳은 또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정말 영순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영자 할머니께서는 인터넷을 배워 하얀 국화 무덤을 검색해 보셨습니다. 며칠 동안 찾아보시던 중 한 여행 블로거의 글을 발견하셨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신비한 쌍무덤. 매년 가을마다 누군가가 하얀 국화를 정성스럽게 심어둔다.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2개의 작은 무덤이 나란히 서 있고 주변에 하얀 국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께서는 즉시 강원도 춘천으로 향하셨습니다. 블로그가 제공한 GPS 좌표를 따라 산길을 올라가셨습니다. 70대 할머니께서 2시간을 걸어 올라가시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드디어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무덤 2개가 보였습니다. 영자 할머니께서는 숨을 고르시며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첫 번째 무덤의 비석을 읽어보셨습니다. 박영순, 1943년 푸른표. 영자 할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영순이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망연도가 물음표로 되어 있었거든요. 2번째 무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영자, 1943년 물음표.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할머니께서는 무덤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순아, 정말 여기 계시는 거니?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시니 한 할머니가 하얀 국화 한 아름을 들고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을 본 영자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영자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영자 할머니께서는 천천히 일어서서 그 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60년 만에 만난 쌍둥이 언니였습니다. 영순이, 언니. 미안해, 영자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2 자매는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위험했어, 영자야.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
영순 할머니께서는 무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공식적으로는 말이지. 무슨 뜻이에요? 북에서 남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했거든. 박영수는 죽고 나는 김술래라는 이름으로 살았어. 영자 할머니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우셨지만 중요한 것은 언니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살 수 있겠죠? 영순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함께 살자. 남은 시간이나마. 하지만 두 자매는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60년 전 그 어둠의 그림자가 아직도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 아래 어디선가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영순 할머니께서는 영자 할머니를 자신이 살고 계시던 작은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숨겨진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것 같은 시골집이었는데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서 반겼습니다.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영자야. 너 이름을 따서 지었어. 영자 할머니께서는 웃으며 강아지를 안아주셨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영순 할머니께서는 차를 끓이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북에서 10년, 그 후 중국에서 20년, 그리고 여기서 30년을 살았어. 혼자서요? 응, 항상 혼자였어.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영자 할머니께서는 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손과 똑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더 빨리 찾지 못해서. 괜찮아. 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어떤 위험이요? 영순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이 날 찾고 있을 거야. 60년이나 지났는데요? 조직이라는 건 결코 포기하지 않아. 특히 배신자에게는 더욱. 그때 창밖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표정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자야, 뒷문으로 나가자. 왜요? 무슨 일이에요? 빨리요. 두 자매는 강아지와 함께 뒷문을 통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원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순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남자 중 하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60년 만에 찾았네요. 영순 할머니께서 영자 할머니를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이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냥 보내주세요. 상관없다고요? 쌍둥이 자매인데 말이에요?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60년 전 빚, 이제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자 할머니께서는 이해할 수 없으셨습니다. 6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순 할머니께서는 영자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60년 만에 만났는데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강아지가 남자들을 향해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경찰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번엔 봐드립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에요. 검은 승용차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영순 할머니께서는 서로를 껏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글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영순 할머니께서는 영자 할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나는 평생
너라는 반쪽을 찾아 헤맸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니. 두 할머니께서는 작은 집 앞에 평상에 나란히 앉아 꽃밭을 바라보셨습니다. 강아지는 그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고 가을 바람이 코스모스 꽃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요, 영자야. 네, 언니. 끝까지 함께 해요. 두 할머니께서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산 아래 마을 어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0년의 비밀이 모두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두 자매가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가을 하늘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작은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오늘 저희의 작은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로 닿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번 수다 시간에도 변함없이 찾아주세요.